안녕하세요. 드림의 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김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께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교육이 뭘까요? 교육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르칠 교와 기를 육.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죠. 그럼 가르치는 것과 기르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즉 가르치기만 하거나 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에 포함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움의 이유를 가르칠 수도 있죠.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세,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법 등 모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가르침에 대해 그 내용을 스스로 기르게 됩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면 학생은 그 마음을 기르고,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기르게 됩니다. 가르침과 기르는 것은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교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기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 스스로 완벽할 수 없으니 도움의 역할을 하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성장을 기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은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 교육을 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기릅니다. 아이의 외면이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이죠. 아이의 전 인격을 기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 역시 교육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학생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학생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친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교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학생을 보고 교사가 배움을 얻는다는 말이죠. 또한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기릅니다. 학생도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사, 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현대 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현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은 주입식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입식 교육이 모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육일까요? 만약 그러한 교육이 맞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비판하고 이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런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주입식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지식을 집어넣기에 학생과 교사 간에 교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게 하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쫓아가게 만들며 내면의 성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죠. 학생들이 자신을 기를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내왔습니다. 저의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혹은 고등학교를 지내고 있거나 지내오셨겠죠.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어떤 공부를 왜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암기를 중심으로 교육하기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배운 내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이점이 있기에 이런 것을 암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을 받아 적고, 외우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읽으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상대평가 혹은 시험, 경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주입식 교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상대평가, 시험, 경쟁은 상대방을, 즉 나의 친구를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존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만 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학교와 교사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교육의 이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김선우 교수님의 현대교육의 이해 1장에서는 교육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규범적 정의가 있죠. 이 중에서 저는 기능적 정의를 공부하며 주입식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 정의. 교육자들 중 전통적 학자들과 피터스의 의견을 인용하자면 기능적 정의는 문화유산 전달과 계승, 사회와 구체적인 문화작용,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이들이 사회화되고 전수받은 가치가 있는 환경이 타락한 환경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학생들을 자유와 진리로 인도한다고 믿는 기능주의 교육자들은 지식의 체계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택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창조적, 인격적 관련 없이 지식을 재생산하도록 요구받으며 교육 내용과 사회생활과의 관련성도 무시된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입식 교육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만약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추구한다면 학생들의 인격은 물론이고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조차 무시당하는 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와 국가 그리고 교사와 교육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면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암기와 주입이 아닌 생각과 토론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발견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한 아이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의 목표가 드러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 지식이 나의 몸에 숙달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으로 배움이 실천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실현될 때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며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